아버지도 대머리셨고 나도 당연한 줄 알았죠. 아버지가 대머리였으니 나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하고 사셨나요? 74세 이만수 어르신도 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60년 가까이 탈모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사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제가 던진 한마디가 그분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에서 어떤 그릇에 밥 드세요? 이 질문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석 달 만에 그분의 머리숱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6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탈모 때문에 고민하셨고 대부분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사실은 이겁니다. 탈모의 70% 이상이 유전이 아니라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기, 그 중에서도 밥그릇과 국그릇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빼앗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평생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밥을 드셨습니다. 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 내내 그리고 퇴직 후에도 그랬죠. 튼튼하고 깨지지도 않고 좋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스테인리스는 튼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뜨거운 밥을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으면 미세한 중금속 성분이 녹아나옵니다. 니켈, 크롬 같은 성분들이죠. 이 성분들이 매일 조금씩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간과 신장에 축적되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모낭입니다.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모낭 세포가 중금속에 노출되면 제 기능을 잃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성장 주기가 짧아지고 결국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만수 어르신께 처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아버지도 스테인리스 그릇 쓰셨나 봐요. 하시면서 웃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대분들은 대부분 그러셨을 겁니다. 전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스테인리스 식기는 실용적인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가 대머리였다면 그건 유전이 아니라 같은 생활 습관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르신께 도자기 그릇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뭐 하시더니 부인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셨습니다. 당신 한번 해봐요.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은 다 치우고 백자밥 그릇과 사기국 그릇으로 바꾸셨습니다. 수저도 나무젓가락과 노수저로 바꾸셨죠.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게요. 수건에 머리카락이 확실히 덜 묻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집사람도 알아봐요. 2달째부터는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샤워할 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머리 감을 때 손에 걸리는 느낌도 다릅니다. 석 달째 되는 날 어르신은 정수리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히 밀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몸속에 쌓인 중금속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간과 신장이 천천히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해진 혈액이 모낭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약해졌던 모낭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빠지던 머리카락이 멈추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플라스틱 그릇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볍다고 플라스틱 국그릇을 쓰시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뜨거운 국이나 찌개를 담으면 환경 호르몬이 녹아나옵니다.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같은 성분들이죠. 이 물질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균형을 무너뜨려서 탈모를 가속화합니다. 67세 김영철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플라스틱 국그릇을 20년 넘게 사용하셨습니다. 가볍고 깨질 염려도 없으니 편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50대 중반부터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60대 들어서는 정수리가 훤히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제 아버지는 90세까지 머리숱이 좋으셨는데 저만 이래요. 이게 유전이 아니면 뭡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식습관, 수면 패턴, 운동 여부,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릇에 식사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플라스틱 국그릇이요. 집사람이 편하다고 사다 놨어요. 바로 거기였습니다. 제가 그릇을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이분도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릇이 무슨 상관입니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뜨거운 국에서 녹아나온 환경 호르몬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간에서 해독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 성장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머리카락 성장 주기 자체가 짧아집니다. 정상적으로 2년에서 6년 자라야 할 머리카락이 몇 개월 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영철 어르신도 도자기 그릇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예전엔 한 움큼씩 빠졌는데 이제 몇 가닥 안 빠져요. 석 달째부터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 쪽에 솜털 같은 게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했는데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6달 후 이분의 머리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수리 밀도가 높아졌고 이마선도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다 물어봐요. 무슨 약 먹냐고. 제가 그릇 바꿨다고 하면 다들 안 믿어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으세요? 제가 60년간 진료실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 70% 이상이 그릇만 바꿔도 개선됩니다. 나머지 30%는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대부분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결됩니다. 그럼 어떤 그릇을 써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도자기입니다. 백자, 청자, 사기 그릇 모두 좋습니다. 이런 그릇들은 고온에서도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고 표면이 매끈하게 코팅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강화 유리 그릇도 괜찮습니다. 유리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문제없습니다. 수저도 중요합니다. 스테인리스 수저 대신 나무 젓가락이나 노수저를 사용하세요. 노수저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사용해온 지혜입니다. 노스에는 구리와 주석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살균 효과가 있고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량 미네랄로 작용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쓰던 그릇은 어떡하죠?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음식을 담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찬 음식이나 과일 담는 용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그릇을 살 때는 꼭 도자기나 강화 유리로 선택하세요. 한 번에 다 바꾸기 부담스러우면 하나씩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밥그릇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번씩 사용하는 게 밥그릇이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전자레인지의 열은 일반 불보다 훨씬 강하게 플라스틱을 자극합니다. 환경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녹아 나옵니다. 반찬 데울 때도 꼭 도자기나 유리 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귀찮으시더라도 이 습관만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71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머리숱이 많으셨습니다. 60대까지도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런데 68세부터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6개월 만에 머리숱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세히 여쭤봤더니 2년 전 손목을 다치신 후로 무거운 그릇을 들기 힘들어서 플라스틱 용기로 다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용기까지 전부요. 게다가 혼자 사시니까 매일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워 드셨습니다. 바로 원인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그릇 때문입니다. 손목이 불편하시면 작은 도자기 그릇을 쓰세요. 요즘은 가벼운 본차이나 제품도 많습니다. 그렇게 권해드렸더니 이 나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안 바꾸시면 1년 후엔 가발 쓰셔야 합니다. 선택은 어르신 몫입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셔서 바로 그릇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 빠지는 게 멈췄어요. 아침에 머리 빗을 때 빗에 머리카락이 거의 안 묻어요.
전엔 빗질 한 번에 서너 가닥씩 빠졌는데 6개월 후에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가니까 미용사가 물어봐요. 무슨 영양제 드시냐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탈모는 대부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머리였어도 할아버지가 대머리였어도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머리였던 건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활 환경 때문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60대, 70대인데 뭘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82세셨습니다. 그분도 그릇을 바꾸고 석 달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집에 가셔서 부엌 찬장을 열어보세요. 스테인리스 그릇이 있나요? 플라스틱 용기가 있나요? 있다면 하나씩 치워두세요. 그리고 다음에 장 보러 가실 때 도자기 밥그릇 하나, 사기국 그릇 하나 사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마트에 가면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켜줄 겁니다. 수저도 바꾸세요. 나무젓가락은 2,000원이면 삽니다. 노수저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10,000원 안팎입니다.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매일 비싼 탈모 샴푸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탈모 약 먹는 것보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습관도 바꾸세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 도자기나 유리 용기를 쓰세요.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체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리카락은 신장의 기운을 반영합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머리카락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은 신장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느라 지치면 머리카락에 보낼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겁니다. 서양의학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모낭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만큼 영양과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독소가 쌓이면 모낭에 제대로 영양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탈모입니다. 동서양 의학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독소를 줄이면 머리카락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독소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릇을 바꾸는 겁니다. 하루 3번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릇이니까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스테인리스 그릇과 플라스틱 용기를 확인하세요. 뜨거운 음식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다면 따로 치워두세요. 둘째, 이번 주 안에 도자기 밥그릇 하나, 사기국 그릇 하나를 구입하세요. 셋째, 나무젓가락이나 노수저를 준비하세요. 넷째,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는 반드시 도자기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세요. 이 4가지만 지키세요. 딱 이것만입니다. 다른 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식단도 그대로, 생활 패턴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릇만 바꾸세요. 그리고 석 달을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처음 한 달은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샤워할 때, 머리 빗을 때 베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머리카락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머리 감을 때 손에 걸리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마나 정수리 쪽에 짧은 머리카락들이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하고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 석 달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계속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테니까요. 혹시 지금 탈모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탈모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릇 바꾸는 건 어떤 치료와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 효과를 높여줄 겁니다. 약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몸속 독소가 적어야 하거든요. 그릇을 바꾸면 새로운 독소 유입이 차단되니까 약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마세요.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알려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릇 한번 바꿔봐라고 말씀해주세요. 처음엔 안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효과를 보시면 그분들도 따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그릇 바꿨더니 효과 봤어요 라는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60년간 진료실을 지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답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 매일 쓰는 그릇,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그릇 하나 바꾸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74세 이만수 어르신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얼마 전에 오셨을 때 선생님 덕분에 손주들이 할아버지 머리 많아졌다고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7세 김영철 어르신은 요즘 등산 모임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머리숱이 많다고 자랑하신답니다. 71세 박순자 어르신은 미용실 갈 때마다 요새 머리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릇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 대신 도자기와 유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머리카락을 되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아버지도 대머리였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건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같은 생활 습관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도자기 그릇이 없으시다면 내일 당장 사러 가세요. 집 근처 마트에도 있고 재래시장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투자가 앞으로 수십 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그릇을 사오시면 집에 있는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 그릇들을 정리하세요.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찬 음식이나 과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밥, 뜨거운 국, 뜨거운 찌개는 절대 담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노출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독소가 쌓이고 있어요.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탈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릇을 바꾸는 건 탈모만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을 차단하면 간 기능이 좋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호르몬 균형이 잡힙니다.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76세 최영수 어르신은 그릇을 바꾸고 석 달 만에 혈압약을 줄이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뭘 하셨어요? 라고 물었답니다. 69세 정미숙 어르신은 만성 피로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63세 한철민 어르신은 소화불량이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한 게 없어졌어요. 이분들 모두 그릇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몸 전체가 좋아졌습니다. 왜일까요? 톡소가 줄어들면 우리 몸이 본래 가진 치유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간이 제대로 해독하고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고 혈액이 깨끗해지면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몸도 지금 이 순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단지 독소가 계속 들어와서 회복할 틈이 없을 뿐입니다. 그 독소의 상당 부분이 그릇에서 옵니다. 매일 3번 365일 쌓이는 독소입니다. 그걸 차단하세요. 그러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면 당연히 머리 빠지는 거지 하고 포기하셨나요?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셨나요? 이제 그 생각을 바꾸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60년간 수만 명을 진료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습니다. 단지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기회를 주세요. 그릇 하나 바꾸는데 5분이면 됩니다. 마트 가서 고르는데 10분, 계산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딱 15분 투자하세요. 그 15분이 앞으로 수십 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체 건강을 지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세요. 그릇을 확인하세요. 스테인리스가 있나요? 플라스틱이 있나요? 있다면 치우세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도자기 밥그릇, 사기국그릇, 나무젓가락, 노수저 이렇게 4가지만 적으세요. 장 보러 갈 때 꼭 사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전부 합쳐도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3만 원이 수백만 원짜리 탈모 치료비를 아껴줄 겁니다. 이미 탈모 치료에 많은 돈을 쓰셨나요? 비싼 샴푸, 영양제, 약, 시술. 그런데도 효과가 미미하셨나요? 그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매일 독소가 들어오면 소용없습니다. 구멍난 독에 물 붓기입니다. 먼저 독소 유입을 막으세요. 그릇을 바꾸세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본 수많은 사례가 이걸 증명합니다. 선생님, 그릇만 바꾸면 정말 머리가 날까요? 가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릇만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머리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빠지던 머리카락은 확실히 멈춥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튼튼해집니다. 새로운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납니다. 완전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거기에 더해서 다른 생활 습관도 개선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최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릇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무슨 그릇에 밥을 먹을까? 이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아버지가 대머리였어도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바꿀 순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바꾸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실천하시고 효과를 보시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그릇 바꿨더니 한 달 만에 머리 빠지는 게 줄었어요. 이런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려던 사람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탈모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그릇 한번 바꿔봐. 나도 해봤는데 진짜 효과 있더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보여줍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탈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0년간 진료실을 지켜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그릇을 바꾸세요. 석 달만 꾸준히 하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만약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때 다시 찾아오세요. 다른 원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70% 이상은 그릇만 바꿔도 개선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머리숱이 풍성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탈모를 막는 또 다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탈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던 삶에서 스스로 건강을 선택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그릇입니다. 작은 그릇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건강한 노후, 풍성한 머리숱, 자신감 넘치는 일상. 모두 여러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그릇을 바꾸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